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이혜선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네, 아프 이명수입니다. 자, 다시 돌아온 정신요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써니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너무 길잖아요. 네. 대신정이라고 합니다. 아, 대신정이요? 무슨 음식점 이름 같은데. 대신정이라고 아. 하면 네, 저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작 네. 지원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궁금하네요. 대신정이라는 음식점이 있는지. 대신정 화이팅 이런 거 댓글 하나 달아주시면 네. 학회 선생님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정신요고 시즌2는 일주일에 3번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 네. 오전 10시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또 팟빵 나는 의사다 채널 등등에 업로드 되고요. 유튜브에도 올라가지만 오디오만 네, 올라갑니다. 오디오만 올라갑니다. 유튜브에서는 정신여고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콩쥐라는 닉네임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혼을 바라는 시어머니 어쩌면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제 신랑 26살, 제가 29살 때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친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 저는 벌어놓은 돈도 친정에 써버리고 돈 한 푼 없이 결혼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런 사정은 둘째치고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불화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나이가 어리니 애를 지우란 식으로 반대를 하시더군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작한 결혼과 육아로 잦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네가 참아야 하는데 라며 아들 기만 살려주셨죠.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고아원에 보낼 테니 살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네가 나가라는 식이셨죠. 아이가 있는데도 신랑은 이혼 이야기를 쉽게 꺼냅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시어머니는 재산권 변경을 해야 한다며 아들만 집으로 내려보내라고 하시더군요. 항상 이런 식입니다. 온갖 핑계를 붙여 아들만 오라고 하죠. 애들을 데려가도 손자를 원하셨는데 손녀만 둘이니 그리 예뻐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극성맞아 머리가 아프다는 둥, 버릇이 없다는 둥 핀잔만 하시더군요. 손녀들과 며느리를 눈에 가시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잘해도 어쩌다 한마디 잘못하면 네가 그렇지 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못 맞추고 살 거면 어찌 사냐고 이대로는 못 산다고도 하십니다. 가까이 지내는 큰댁 아들이 이번에 3번째 장가를 가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 우리 아들이랑 살아줄 여자는 많다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가족 사진을 찍는데 시어머니는 며느리 빼고 찍는 집도 봤다며 저는 빠지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시댁과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저는 제 아이들과 제 가정이 너무 소중하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은 싫은데 아이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살아라 말아라 하십니다. 아이들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마음을 비우려고 해도 제 화병만 커져갑니다. 이런 것도 우울증일까요? 어머, 이거 시어머니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없어서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신랑도 이혼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 이런 표현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경우에 만약에 신랑이라도 뭔가 네. 이렇게 아내를 굉장히 지지해주고 좀 다독여주고 이러면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신랑도 뭐 이혼하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어쩌죠 이거? 이게 일단 욕부터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시원하게 욕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제가 욕을 잘 못합니다. 제가 못하는 거 되게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욕을 못합니다. JYP도 욕을 못하잖아. 네? 맞아요. 제가 욕 잘 못하시죠. 써니가 그럼 제가 좀 시원하게. 잘하는데. 아니 근데 시어머니 정말 전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네가 그랬지 넌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도 그렇고요. 며느리 빼고 가족 사진을 찍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리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며느리를 싫어해서 너는 나가라. 아이는 우리가 키우겠다라고 해도 열받을 텐데 고아원에 보낸다는 아이들을 고아원. 진짜 솔직히 이런 시어머니는 그냥 네, 기본적으로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또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시어머니 분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못 되셨네요. 이 큰댁 아들이 3번째 장가를 간다라는 건 2번을 헤어졌다는 의미인데
아니 그 아들이 세 번째 장가 간 게 지금 능력이 그러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봐요. 그러게요. 아니 반대로 콩지님하고 같이 살 남자분도 이 세상에 널렸겠죠. 그러게요. 이 상황을 어느 시대까지 후퇴를 시키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능할까요? 이거요? 네, 조선 시대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어느 시대까지 쭉 뽑으면 뒤로 쭉 후퇴시키면 50년대? 저도 한 50년대? 50년? 50년대. 50년대? 40년대? 4, 50년대? 네, 그러면 4, 50년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들을 고아원에 보내겠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손녀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아침부터 분노가 막. 4, 50년대는 이해가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 아니요, 그때도 이거- 물론 이상한 그때도 사람이죠. 이거는- 근데 세상에는 항상 이상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어 오긴 했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와 별개로 그 이상한 문화에 있는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최소한 나는 4, 50년대나 그 더 전 세대의 그 며느리나 부인의 행동은 취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게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시절에 며느리들이 화병을 안고 살아왔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도 이제 화병만 커져갑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런 상황에서 화병을 키우면서 사는 여성은 최소한 없지 않아야 될까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자 일단 이미 스스로 진단을 하셨습니다. 화병만 커져갑니다. 화병이 실제로 교과서에 존재하는 병명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의돼 있어요? 그거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DSM이라고 미국 진단 분류 네. 쪽에서 보면은 이제 우울과 불안이 혼합된 그 질환으로 제일 이제 비슷하다고 돼 있는데 이제 각 문화권에 따른 특별한 질환으로 우리나라의 화병 같은 것들이 이제 인정이 되고 있죠. 화병을 영어로도 화병이라고 화병이라고 실제로 HW. 미국인들도 네. 화병이라고 음. 있는 거죠. 네, 네. 이제 억압된 문화 속에서 지내는 이제 여성들이 대부분 많고, 근데 현대화되면서 현대 사회에서는 꽤 많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결혼하신 지 몇 년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손녀가 둘이 있고 아이들이 뭐 극성 맞다 버릇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아주 깐난쟁이는 아닌 것 같고 최소한 네. 최소한 뭐 5, 6년 이상은 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 콩쥐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아프님이 중년 남자로서 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기 좀 대답을 한다면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그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헤어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면서 이제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는 바로 헤어지라고 그럴 순 없죠. 그러면 이제 교과서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뭐가 불편한지부터 찾아서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이것도 우울증일까요? 라고 이제 네, 화병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결국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 변하지는 않을 거고, 그럼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감정이 있고, 어떤 불편한 감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불편한 감각, 이것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럼 똑같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거나 네. 막 숨이 막히거나 기분이 막 우울하고 잿빛 같고 막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을 최대한 개선시키는 거죠. 우울증을 회복시키고 화병을 증상을 좀 완화시킨 다음에 상황을 보게 하면 똑같은 상황이라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힘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약간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네. 이도저도 안 되면 이제 뭐 이혼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은 필요하니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 안 되면은 그렇게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궁금한 게 콩지님 사연에 보면 시어머니가 콩지님한테 뭐라고 막 하신 거는 기술되어 있는데 콩지님이 거기에 뭐라고 했었는지는 답변을 하신 건지 그냥 듣고만 계셨던 건지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참고 또 참고
계속 그러니까- 참으셨던 것만 같으네요. 네. 그쵸. 근데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꾸할 걸 이란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걸 한번 시나리오 같은 걸 이렇게 써보셔가지고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을 꼭 하리라 이런 걸 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참으니까 그 병이 말을 되는 건데. 하리라라는 것도 뭐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시어머니한테 내가 하고 싶었으나 못한 말을 그 뭐 욕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써보는 것만도 일단 약간은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시어머니가 무슨 얘기만 하면 확 얼어붙으시는 것 같아요. 하도 이렇게 막 네. 구박하시니까요. 주눅이 들죠. 그 주눅이 든다는 것보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이거 좀 상식에서 잃는다? 벗어난 말을 그럴 것 하시긴 해요. 같아요. 시어머니가. 그런 정도 수준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을 정도 되면은 굉장히 큰 그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정도만 되더라도 사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뭐 얘기만 하면은 그냥 바로 위축되고 네. 그냥 계속 그냥 두근두근하기만 아무런 얘기도 못하는 게 얼어붙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 훨씬 갈 길이 멀고 어이가 없으면 그 정도면 훌륭하시죠. 그 지금 남편은 다툼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다. 그리고 이혼 이야기를 쉽게 꺼낸다. 요 두 문장에만 등장하는데 만약에 남편이 병원에 같이 왔다. 그러면은 남편한테도 뭔가 좀 이것저것 물어도 보고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남편한테는 뭐 해줄 말 없을까요?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을 가져라.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키워든 것 같아요. 남편은 되게 책임감이 없어 보여요. 근데 또 너무 하나만한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전문가로서 뭐 다른 말은 하실 거 없을까요? 책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남편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책임감을 가져라라고 한마디로 끝날 건 아니지만 책임감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남편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26살에 혼전 임신으로 남편이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서부터 이미 책임을 지고 있는데 나한테 뭘 더 책임지라는 거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난 책임졌잖아 지금 결혼을 했잖아. 그래서 결혼했으면 됐지. 결혼해서 지금 같이 잘 살고 있는데 이거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남편분이? 그거는 40, 50년 대식의 책임인 거죠. 아니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책임은 평생 이렇게 수십 년 가는 거지. 결혼 신고, 혼인 신고 했다고 책임이 끝나는 거는 아닌데. 그렇죠. 그리고 아니 예를 들어서 여기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도 하겠다고 우겨가지고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책임 져야지. 그래서 만약에 그때 당시 결혼하던 당시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셨으니까 분명히 신랑분도 남편분도 콩지님을 사랑하셔서 결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책임감만으로 결혼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땐 지금은 결혼하고 아이들 막 키우고 이러면서 서로 이제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남편분이 좀 지금 이렇게 삐딱선을 타신 거 아닌가 싶은데 남편분하고 먼저 좀 얘기를 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얘기를 네, 남편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는 사실 일관성은 있어요. 결혼 전부터. 결혼 전부터 네. 계속 반대를 했고 계속 구박해오는 일관성은 있거든요. 어떨 때는 잘해주고 어떨 때는 못해주고 이런 건 아닌데 남편은 변화된 거죠. 일관성이 없이 처음에는 뭐 반대를 뚫고 결혼을 했지만 그 위에 뭐가 바뀌었는지 뭐 이혼 얘기도 쉽게 하고 네. 아이를 고아원에 보낼 땐 이거는 물론 시어머니가 한 얘기긴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 엄마에 대해서 남편 또는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떤 입장인지가 좀 분명해져야 될 것 같고 그 남편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고 시어머니랑 궤를 같이 한다면 그때는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떤 생각인지는 조금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해결이 될지 말지는 남편의 태도와 입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써니도 만약에 아는 사람이다, 네. 뭐 친척이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헤어지라고 말하고 싶죠. 네. 근데 일단 남편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시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도 자기도 모르게 뭐랄까 세뇌?
어떨까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남편, 그러니까 이 가족이 좀 떨어져서 분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 가족 시댁에 안 온전히.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당분간 네. 남편과 좀 잘 남편도 얘기를 가지 해서, 말라 그러고. 네, 그렇게 해서 이 우리가 가족이다라는 거를 한번 좀 다시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그 어떨까라는 남편도 생각은 지금 뭐 들었어요. 30대 뭐 초반 기껏해야 네. 중반이실 것 같은데 자꾸 엄마가 틈만 나면은 뭐 니네 헤어져 뭐 쟤는 안 돼 뭐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 그거를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네 그럴 수도 있고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분간. 네, 가장 교과서적인 답입니다. 네. 1세대와 우리 세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갈등 없이 잘 지내면 상관없지만 갈등이 생기면은 어떤 부부 관계가 더 우선시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윗세대랑은 떨어지는 것이 일단 맞고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남편이 그걸 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네, 콩주님 기운 내시고요. 남편하고 얘기를 좀 하거나 아니면 남편을 좀 끌고 어디 전문가를 좀 만나보시거나 뭐 일단 그런 거를 해보시면 좋을 것 저희가 같습니다. 보내드리는 커피 쿠폰 이용해서 한번. 커피는 혼자서 2잔 다 드십시오. 혼자서 네. 지금은 좀 남편이 미우니까.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연은 나는 사다 카카오톡 라디오 골뱅이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사연을 보내실 때는 원하는 닉네임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닉네임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연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사연이 채택된 분에게는 커피 쿠폰 2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습니다. 정신여고 시즌2 오픈 기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가득 담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 30분을 뽑아서 콤부차 에너지 크림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참여하면 됩니까? 네. 어떻게? 저희 이벤트 8월 딱 한 달 진행하고요. 8월 31일까지 유튜브 정신여고 채널에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당첨 확인을 위해서 알람 설정하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매 채널 나는 의사다에도 놀러 오셔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